동학과학 1학기 중간고사 대비 4주차 물질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지구과학 영역입니다. 1번 다음은 우주의 기원과 미래를 설명하는 두 과학자의 대화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우주가 대폭발로 만들어졌다고요. 우주는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밀도라는 게 나왔으므로 정상우주론입니다. 그럼 나와는 이와 다르게 팽창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우주 초기의 빛이 현재에도 우주를 떠돌고 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입니다. 기억하는 정적 우주론으로 호일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이은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 그렇죠.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팽창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다. 둘 다 팽창하고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빛의 진행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가의 빛은 현재 약 3K로 관측된다. 이 가에서 나오는 빛은 우주 배경 복사죠. 그래서 약 3K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니은 우주의 생성 시기는 가보다 나가 먼저이다. 자, 가는 지금 헬륨 원자가 보이고 나는 헬륨 원자 핵이 보입니다. 원자 핵이 먼저 생성된 뒤에 그리고 같이 생성된 전자와 결합하여서 헬륨 원자가 되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먼저 발생하였습니다. 디귿 빛은 전기를 띤 입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 빛이 전기를 띤 입자에 막혀서 똑바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원자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죠. 니은 우주의 온도는 우주 공간의 A가 형성될 때보다 A는 원자핵이고 B는 쿼크를 구성하고 있네요. B가 형성될 때 더 높았다. 그렇죠. 쿼크가 더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에 초기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B가 형성될 때 더 높았습니다. 우주의 밀도는 우주 공간에 A가 형성될 때보다 B가 형성될 때 더 낮다. 아니죠. A가 형성될 때보다 B가 형성될 때 온도랑 밀도 둘 다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억 1번 초고온과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우주가 탄생하였죠. 그것을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거였고 2번 온도가 내려가면서 쿼크의 결합으로 니은과 디귿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3번 리을이 생성되며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해진다.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뭔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전자가 되겠고 니은과 디귿은 양성자 또는 중성자. 그래서 이 니은 디귿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원자핵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이 원자핵이 전자랑 결합하면서 원자가 생성되었죠. 원자핵이 전자랑 결합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해진 거지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불투명한 우주가 투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4번 빅뱅 이후 3분의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렇죠. 12개, 4개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습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 되었을 때 원자핵과 기억이 결합하여 중성 원자가 생성되었다. 다음은 3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의 질량은 나의 질량보다 작다. 가는 나보다 더 크죠. 가의 질량이 나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반응 후에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백색 외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 과정이 이 수소 핵이죠. 헬륨이 되는 과정인데 이 수소핵이 모여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죠. 수소핵 융합 반응은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백색 외성이 아니라 주계열성. 디귿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 정도일 때 일어난다. 그렇죠. 1000만 K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야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일어납니다.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여러 위성들이 촬영한 우주 배경 복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기억 전파 형태로 관찰된다. 그렇죠. 니은 미래에 관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온도로 관측된다. 그렇죠. 항상 과거보다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관측되고 따라서 미래에도 현재보다 계속해서 더 낮은 온도로 관측될 예정입니다. 디귿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균일하지만 온도 분포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 중 하나이다. 자, 이렇게 강원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광원에서 나오는 것이 기체를 통과할 때 이때 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라고 하죠.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아래 거를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기억이 그래서 틀린 거죠. 니은 기체의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그렇죠. 이제 저온의 기체고 A가 B가 고온의 기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디귿 기체 A와 B의 구성 원소는 같다. 즉 같은 이 줄이 비어 있고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A와 B의 구성 원소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같은 원소에서 전자가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의 모습이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원자핵과 가까워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정도가 더 낮아집니다. 즉 더 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 가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렇죠. 가에서는 전자가 올라갔으므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니은 나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나에서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또 방출하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가를 잘못 설명했죠.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더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는 에너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전자가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원소의 종류마다 다르죠.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우주, 지각,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과 그 물질의 구성 원소를 정리한 것이다. 기억, 가는 무기염류이다. 가는 이제 생명체의 주 구성 물질은 무기염류가 아니라 당연히 물이죠. 우리 몸의 7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원소로는 산소와 수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 우리 생명체 무기염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 구성 물질이 아니죠. 니은 기억은 빅뱅 우주 초기에 가장 먼저 형성되었다. 자, 기억은 수소가 되겠죠. 가장 작은 것부터 이제 발생되었죠. 수소부터 양성자가 하나 필요한 거. 그래서 이 수소는 빅뱅 우주 초기에 가장 먼저 생성된 거 맞고, 디귿 니은은 수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한다. 질량은 수소가 이제 H가 1이고 산소가 16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지는 않죠. 답은 2번 니은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별이 탄생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서 성운의 입자들은 중력에 의해 중심부로 밀집된다. 그죠? 성운에서 별이 될 때 성운의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로 밀집돼야지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서 별이 탄생합니다. 니은 기억에서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높아진다.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가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밀도도 높아지면서. 디귿 성운에서 탄생한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보낸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주계열성 상태로 보냅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그림 어떤 별의 진화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주계열성 단계로 별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하다. 자, 기억은 그죠, 주계열성 맞죠. 원시별 다음 것으로 이제 별의 진화 과정 중 초신성 폭발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과 비슷하지 않죠. 태양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이 초신성 폭발 때문에. 니은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 맞죠. 그래서 이 초거성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Fe 철까지입니다. 디귿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은 새로운 별 생성의 재료로 사용되죠.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원시별뿐만 아니라 C에서도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될 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렇죠. 폭발이 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밀도가 낮은 상태가 아니라 높은 상태여야 합니다. 니은 가는 시간이 갈수록 별 전체의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렇죠. 다른 물질들로 변하기 때문에 디귿 별 내부에서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B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초거성 단계이죠.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림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태양의 최종 진화 형태는 A다. 자, 태양의 최종 진화 형태는 아래 단계가 아니라 아래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것들이고 태양 정도가 이제 위 단계겠죠. A가 이제 백색 외성되겠습니다. 니은 중성자별로 진화하는 별은 블랙홀로 진화하는 별보다 중심부의 질량이 작죠. 디귿 가분의 태양 질량, 나분의 태양 질량. 자, 가는 적색거성, 나는 초고성에 해당하죠. 태양의 질량이 동일하므로 가와 나의 질량을 비교하자면 가의 질량이 더 작죠. 나의 질량이 더 크고, 따라서 전체를 비교해봤을 때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은 별의 진화 과정 중 한 단계이며 핵융합 반응에 의해 별의 내부 구조가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 자, 지금 철까지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굉장히 큰 별이겠죠. 따라서 중심부에서 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 1번 이 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죠.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내부 구조이다. 태양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3번 이 단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맞고, 4번 이 단계를 지나면 이 별은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 되지 않죠. 5번 별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높아진다. 그렇죠.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과 5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태양계의 형성 순서는 다라 나 가이다. 성운의 중력이 수축하고, 그다음에 성운 회전에 의해서 원반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원시 행성 형성됩니다.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다에서 성운이 수축하면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고, 디귿 라에서 원반 형성은 회전을 방해하는 마찰력 때문이다. 성운이 수축하면서 이제 중심부에는 온도랑 밀도가 둘 다 높아지겠죠. 따라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는데, 이 원시 태양의 바깥쪽에는 회전이 점차 빨라지면서 납작한 모양의 원시 원반이 형성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기억 니은입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태양계에 분포하는 행성들을 자전 주기와 평균 밀도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구분한 것이다. 평균 밀도와 자전 주기에 따라서 평균 밀도와 자전 주기가 작은 것과 높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A는 지구형 행성이 되겠고, B는 목성형 행성 되겠습니다. 기억, A는 표면이 암석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금속, 암석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은 B는 A보다 완전한 구형에 더 가까운 형태이다. 목성형 행성들은 좀 더 구형에 가까운 형태가 맞죠. 디귿, 밀도가 큰 행성들이 A 행성들이 B 행성들보다 질량이 더 큰 편이다. 밀도가 큰 지구형 행성의 질량보다 목성형 행성의 질량이 더 크겠죠. 리을, A의 대기 성분이 B보다 무거운 편이다. 자,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질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목성형 행성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대기 성분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답은 니은 틀렸죠. 따라서 5번 기억 리을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양계 형성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A는 중심부, B는 은하 원반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가 단계를 통해 태양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거의 나란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가 단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단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니은 나에서 물질의 밀도는 A 부분과 B 부분이 비슷할 것이다. 비슷할 수가 없겠죠. 물질의 밀도는 A가 B보다 높습니다. 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디귿 B 부분은 가에서 다 나겠죠. 과정에서 성운의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며 형성되었습니다.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면 1번 비금속은 가와 라에 있는 원소이다. 그렇죠. 가에 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와 라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마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가라마 되겠습니다. 다는 그럼 뭐냐? 다는 준금속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나에 있는 원소들은 전기가 잘 통한다. 나는 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합니다. 3번 다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분소, 규소가 해당합니다. 4번 나에 있는 원소들은 상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다. 자, 금속 원소 중에서도 Hg, 수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5번 마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원소의 반응성이 작다. 아니죠. 작죠. 답은 2번, 3번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중금속을 제외한 2, 3주기 임의의 원자 A, B, C, D에 대한 자료이다. 표는 A, B, C, D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A, B는 2주기 원소라고 합니다. 2주기, 3주기가 있을 때 A, B는 2주기 원소이고 A와 C는 같은 족이다. 그럼 A와 C가 이렇게 쌍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B가 D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럼 B가 왼쪽, D가 오른쪽에 있다. 원자 번호는 A, B, C, D이다. 그러면 B가 이쯤에 있고 D가 이쯤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A, B, C, D의 원자 번호 총합은 39이다. B, C, D의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은 14이다. 가장 안정한 이온 상태에서의 전자수의 총합은 40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39와 40, 이 숫자 자체보다도 이 숫자의 차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원자 번호 총합은 39인 반면에 안정한 이온 상태에서의 전자수의 총합은 40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누군가 하나를 더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A와 C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금속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C는 금속 원소이므로 전자를 뺏기는 것이고 B, D는 전자를 얻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두 개를 뺏겼을 때 세 개를 얻었다 이런 경우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에 A와 C가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D는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다면 두 개를 전자를 뺏겼을 때 세 개를 얻기 때문에 전자수의 총합이 원자 번호 총합보다 하나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원자 번호 총합이 39인지 확인해 봅시다. 2주기 원소의 1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는 3이 되겠고 여기는 16쪽이 될 것이니까 원자 번호가 8 되겠습니다. 그리고 3주기 1쪽은 11, 3주기 17쪽은 17 되겠습니다. 자, 다 더했을 때 39가 나오네요. 따라서 잘 찾았다고 볼 수 있겠고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도 보겠습니다. 1쪽에는 1, 16쪽 6, 17쪽 7이므로 2 더하기 6 더하기 7은 15인데 B, C, D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니까 1이겠죠. 여기가 따라서 14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자면 가는 산화 리튬이다. A는 리튬이고 B는 산소입니다. 따라서 리튬과 산소가 결합하였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산화 리튬 맞습니다. 이엔 나와 다의 화학 결합의 종류는 같다. 자, B와 C 같은 경우에 A는 리튬이고 B는 산소, C는 나트륨, D는 염소입니다. 따라서 B와 C는 나트륨, 금속 원소와 산소,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므로 이온 결합입니다. 다는 C와 D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염소이므로 또 이온 결합입니다. 따라서 화학 결합의 종류는 이온 결합으로 같습니다. 디귿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라가 가장 작다. 자, 액체 상태의 B와 D는 OCl2라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들은 모두 이온 결합이지만 라만 공유 결합 물질이므로 전기 전도성이 액체 상태에서의 가장 작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주기율표의 1, 2주기에 속하는 4가지 원소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라는 임이연소 기호이다. 와 다는 1대1로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로젠 원소와 수소 있겠습니다. 나와 다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럼 나와 다는 같은 족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상온에서 가와 다의 성토는 서로 같고 나와 라의 상태는 서로 같다. 자, 그러면 다와 나가 같은 족인데 서로 상태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2주기라고 했으므로 1주기, 2주기라고 했을 때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붕탄, 질산, 플루오린, 네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족이 존재하려면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나와 다가 상태가 서로 같다 다르다가 안 나왔지만 상온에서 가와 다의 상태가 서로 같고 나와 라의 상태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고, 나가 안정화되려면 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나, 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가와 다가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반응하는 것은 잘 반응하는 것은 할로젠 원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가가 들어가게 되겠고, 나와 라의 상태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므로 자, 라는 고체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나가 안정화되려면 라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으로 헬륨이 되어야 합니다. 기체 상태이기도 하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띠니까 헬륨이 라가 되겠습니다. 기억. 가는 음이온이 되는 성질을 있다. 그래서 플루오린은 F-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니은. 나는 같은 쪽에서 반응성이 가장 크다. 자, 아니죠. 지금 나는 리튬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큽니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약한 것이 리튬입니다. 디귿. 다는 무공의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끈다. 그렇죠. 수소는 무공의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끕니다. 니을. 라는 독특한 주황빛을 내므로 네온 광고판에 쓰인다. 그것은 헬륨이 아니라 네온이겠죠. 답은 1번 기억 티귿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가 3부터 20인 원소에 대해 주어진 규칙에 따라 만든 주기율표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를 안쪽에 배치하고 1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도록 배치한다. 같은 쪽 원소는 중심의 같은 방향의 영역에 배치한다. 3번이 그러면은 리튬이기 때문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여기 아르곤 되겠고, 나트륨, 여기 탄소 아래 붕소 있고, 그리고 칼륨, 칼슘 되겠습니다. 기억. 원자 번호는 X가 Z보다 크다. 나트륨이 산소보다 크죠. 니은. W는 비금속 원소이다. 알루미늄은 금속 원소입니다. 네온이 아르곤이죠. 비금속 원소 맞습니다.
AL로 잘못 봤네요. 디귿 Y의 원자과 전자수는 2이다. 그렇죠. 2족 원소이기 때문에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관한 자료 중 일부이다.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표의 자료를 참고하여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성질에 관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브롬의 전자 껍질 수다. 브롬이 뭘까요? 브로민일까요? 염소가 크므로 염소에 비해 반응성이 작을 것이다. 자, 위에 브롬이 나왔나요? 브로민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브롬과 전자 껍질 수가 염소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얻기 쉬워서 염소에 비해 반응성이 작지 않죠. 크죠. 니은 플로우린이 치약 성분에 첨가되는 것으로 보아 아니죠. 지금 기억 맞죠? 브롬보다 전자 껍질 수가 작은 염소가 전자를 얻기 쉽기 때문에 브로민은 더 반응성이 작습니다. 니은 플로우린이 치약 성분에 첨가되는 것으로 보아 독성이 없는 안전한 물질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미량의 이제 플로우린은 독성이 없다고 이제 사용하고 있죠. 디귿 염소와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니은 염소와 수소의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은 붉은색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자, 염소와 수소 위에 있을까요? 염소와 수소가 만나면 HCl 되겠죠? 완전히 강산입니다. 따라서 페놀프탈렌 용액을 무색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답은 2번 기억 디귿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원소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이주기 원소인가? 아니오에 나트륨 들어가겠고 기억에 플루오린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다. 17쪽 원소이기 때문에 7 맞습니다. 니은은 다만색을 띤 기체이다. 아니죠. 나트륨은 은백색 광택을 띠는 고체입니다. 디귿 가의 금속 원소인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튬이 기억으로 가야 되겠죠. 답은 1번 기억입니다. 24번입니다. 표는 17쪽 원소 X, Y, Z와 수소와의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X, Y, Z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중 하나이다. 자, 모두 17쪽 원소인데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플루오린입니다. 따라서 Y가 F, Z가 Cl, X가 Br입니다. 기억 Z는 염소는 나트륨과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낸다. 그렇죠. NaCl이 생성됩니다. 염화 나트륨. 니은 수소와의 반응성은 X가 Y보다 크다. 반대죠. 브로민은 굉장히 반응성이 이 중에서 작은 편입니다. 디귿 원자에서 전자가 모두 채워진 전자 껍질 수는 Z가 X보다 크다. 아니죠. X가 더 큽니다.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표는 2, 3주기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X는 바닥 상태, Y는 바닥 상태가 아니고 X와 Y는 같은 족이 아니다. X와 Y의 전자 껍질 수는 같다. Y의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껍질 수는 원소 X보다 작다. 자, 바닥 상태의 전자 껍질 수는 X보다 작기 때문에 Y는 2주기 원소, X는 3주기 원소입니다. 네.
그래서 x가 3주기, y가 2주기까지 받고 사실 이제 여기서는 뭐가 특정할 원소 어떤 원소인지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원소 x와 y는 전자 껍질 수가 같으므로 같은 주기가 아니고 바닥 상태의 전자 껍질 수가 같다면 같은 주기 원소가 맞을 것입니다. 니은 원소 x의 전자 수가 원소 y보다 많다. 그렇죠. 더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디귿 원소 y의 가장 바깥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바닥 상태일 때와 비교해서 낮다. 더 높겠죠. 바닥 상태일 때보다 바닥 상태가 아니하는 것은 이 바닥 상태일 때의 전자가 이 더 큰 전자 껍질 쪽으로 이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다는 소리입니다. 딜 원소 Y의 바닥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원소 Y는 원자 번호와 같은 수의 전자를 포함한다. 그렇죠. 전자가 포함되거나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전자수를 가지고 전자 배치를 달리하여서 바닥 상태가 아닌 원자를 만들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답은 4번 니은 리을입니다. 26번입니다. 그림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산소, B는 수소, C는 질소 되겠습니다. H2O는 공유결합 물질 맞고 CA3, NH3는 암모니아로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디귿 공유 전자쌍 수는 B2O2가 N2보다 작죠. 옳은 2개, N은 3개 있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니은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바닥 상태의 2주기 원소 X와 3주기 원소 Y의 각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를 나타낸 표이다. X와 Y는 이미의 원소이다. X는 첫 번째 껍질을 2개, 두 번째 껍질을 7개 채워져 있는 플루올이 되겠습니다. Y는 이 발인 거수부와 아르곤입니다. 기억 전자 껍질 수가 X보다 Y가 크므로 원소의 반응성 이런 건 상관없죠. 전자 껍질 수랑 전자 껍질 수는 그냥 주기를 결정합니다. 니은 X의 두 번째 껍질을 채워준 전자수가 7인 것으로 보아 X는 비금속 원소 많습니다. 디귿 X와 Y의 원자과 전자수를 더하면 자 X는 7이고 Y는 0이기 때문에 7 더하기 8 이런 게 아니라 7 더하기 0입니다. 니은 Y는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전자수가 같으므로 Y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아니라 세 번째 전자 껍질입니다. 항상 마지막 전자 껍질,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화학결합에 관여하므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자 껍질입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28번입니다. 자, XYZ의 위치를 골라보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 있다고 했고 Z, X, Y 순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크고 X와 Z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럼 X와 Z는 같은 주기. 전자 배치는 모두 같다. 자 그럼 C, D와 E를 가지고 만든 것이겠네요. 그럼 Y, X, Z 되겠습니다. 따라서 C, E, D가 되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가 모두 같다는 것은 이쪽을 기준으로 양옆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29번입니다. 표는 위의 물질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는 물질의 가짓수를 나타낸 것이다. 염화, 칼슘, CaCl2, 설탕, 구리, 염화수소, 에탄올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탄소 화합물이니까 탄소가 들어가는 것은 설탕, 에탄올입니다. 두 가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
금속 원소이겠죠. 구리 하나입니다.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CaCl2HCl 있습니다. 답은 2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5개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이 CaCl 하나네요. HCl은 공유 결합이니까 잘못 봤습니다. 답은 2번 4개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표는 물질 ABC의 몇 가지 성질을 조사한 것이고 그래프는 ABC 중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X는 물질 B의 그래프이다. 자,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녹는 점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B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수용액 다 전기 전도성이 없으므로 X는 물질 B가 절대 아닙니다. 니은 A와 C는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A와 C 모두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수용액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디귿 A, B, C는 모두 실온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실온에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지구와 생명체의 공통으로 많은 원소인 AgIK는 직권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한다. 자, A, G, I, K. 네. 일단 아는 것들을 다 적어봅시다. 지각에는 산소가 가장 많죠. 그래서 따라서 A는 산소. 그 다음에 규소가 되겠고 C 그 다음이 알루미늄, D는 철, E는 칼슘 되겠습니다. F는 대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겠고 그 다음에 산소가 가장 많습니다. 해양에도 산소가 가장 많고 생명체 K에는 산소가 가장 많겠죠. 따라서 AgIK 모두 산소네요. 직권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한다는 아니죠. 산소는 맞지만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철입니다. 아무리 질량이 많더라도 산소 자체가 가볍고 공기고 기체이기 때문에 이 철을 못 이기겠죠.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되며 토양 속에서 이온으로 동식물에게 이동하여 순환하는 원소는 질소죠. FM이다. 자, 생명체 M 보겠습니다. 생명체에서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가 되겠죠. 이 N이 질소입니다. 따라서 FM이 아니라 M은 수소이기 때문에 FN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디귿 ADFL은 자 A 산소, D 철, F 질소, L 자 L은 탄소. 별 내부 핵융합을 통해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답은 3번 디귿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규산염 광물의 구조입니다. 기억 A는 규소이고 B는 산소이다. 아니죠. 이 A가 산소이고 중심 원자 B가 규소입니다. 나는 회석, 다는 각섬석의 구조를 나타낸다. 아니죠.
나는 단사슬 구조로 대표적인 예로는 휘석이 있는 것이고 다는 흑음모이죠. 흑음모가 판상 구조입니다. 각 감람석은 가와 같이 독립적인 구조를 하고 있으며 그렇죠. 규소가 다른 규소와 산소를 공유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각섬석은 복사슬 구조를 가진 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답은 3번 디귿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규산염 광물 휘석, 흑음모, 각섬석 석영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고른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휘석이다. 자, 얇은 판이 켜켜이 쌓은 형태인가 해당하는 것은 흑음모입니다. 판상구조.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거에 B에 해당하는 광물은 두 가지이다. 그렇죠. 지금 A가 한 가지, 석영 한 가지니까 B 두 가지 되겠습니다. 지금 규산염 3은 제가 직선형으로 결합했는가는 가에 해당하는가? 면 석영 하나가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니은이입니다. 34번입니다. 표 가는 생명체의 구성물질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많은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물, 단백질, 핵산 중 하나이다. 단위체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이다. 단백질, 핵산 되겠습니다. 산소와 수소로만 구성된다. 물,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은 두 가지, 단백질이 두 가지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네요. 따라서 A가 단백질 이 되겠고 얘가 물 얘가 C가 물 되겠죠. 지금 AX 이 니은에 혼자 해당하는 것이 물이니까 그럼 B는 핵산 되겠습니다. 기억 A의 예로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이 있다. 자, A 단백질의 예시로 헤모글로빈과 콜라겐 있죠. 니은 핵산에는 생물마다 생물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이 포함된다. 그렇죠. 디귿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특징으로 호르몬의 주성분이 있다. 호르몬의 주성분 단백질이므로 기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35번입니다. 다음은 생명체 구성 성분을 특징별로 구분하는 과정이다. A, B, C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핵산 중의 하나이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따라서 기억 B는 항체의 성분도 맞습니다. 니은 가 조건과 무관하게 C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탄수화물, 지방, 핵산 중에서 핵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죠. 따라서 가 조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디귿 가의 구성원소로 인을 가진다 이면 여기 핵산이 들어가겠고 A와 B의 구성원소의 CHON이 공통적으로 포함됩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단백질의 구성원소는 CHON 탄수화물과 지방의 구성원소는 CHO입니다. 36번입니다. 탄수화물과 저장되어 있는 곳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지금 포도당을 단위체로 하는 탄수화물인 가는 녹말이 되겠고 나는 여러 겹 있으니까 셀룰로스 식물의 세포벽이죠. 다는 글리코젠입니다. 따라서 1번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그림 가는 단백질 A의 형성 과정을 일부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나는 단백질의 단위체인 A가 아미노산이 A가 결합하는 과정 B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단백질 A는 척추동물의 적혈구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헤모글로빈이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아미노산으로 4종류가 아니라 20종류가 존재하며 A의 종류와 수, 결합 순서에 따라 형성되는 단백질의 종류는 달라진다는 맞습니다. 니은 B는 탈수축합 반응으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 그렇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 하나 H2O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든 A의 모든 아미노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겹사슬이라고 하는 R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A의 기억과 다른 A의 니은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 D가 형성됩니다. 리을 단백질 A는 4차 구조이며 생명체 내에서 산소 운반을 담당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38번입니다. 그림은 삼각형 조각을 규칙에 따라 연결하여 복잡한 모양을 만드는 활동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삼각형 조각의 변이 맞닿도록 연결해야 되고 맞닿는 부분의 색이 같아야 한다. 1번 삼각형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기본 단위체인 단위체를 나타낸다. 그렇겠죠. 2번 핵산과 단백질은 위와 같이 단위체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렇죠. 각각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은 아미노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3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만들어질 때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4번 단위체의 종류, 수, 순서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번 핵산과 단백질을 구성한 단체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5번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지표 근처에서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아니죠.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니은 지구의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디귿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 중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돌고 있는 것이겠죠. 받고 있지 않으면 그냥 멀리 나아가 떨어질 것입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40번입니다. 지표면에서 촛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중력의 방향은 촛불이 솟구친 방향과 같다. 촛불이 솟구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니은 무중력 상태에서는 촛불이 동그란 모양이 되며 금방 꺼지게 된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촛불이 동그란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보기가 되겠고 디귿 불타는 부분의 공기가 주변 공기에 비해 가벼워서 상승하기 때문에 촛불은 위로 솟구친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불타는 부분의 공기가 주변 공기에 비해 밀도가 작아지어서 위쪽으로 상승하므로 솟구친 모양이 됩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41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지구와 달에서 자석 A와 B가 수평면에 놓인 플라스틱 컵의 바닥면을 사이에 두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석의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단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 표면에서가 달 표면에서의 6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억 가에서 A와 B의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 A와 B가 지금 서로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니은 가에서 측정한 B의 무게는 나에서 측정한 A의 무게보다 작다. 자,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이제 한번 G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의 질량을
mb라고 해온다면 가에서 측정한 b의 무게는 mg가 되겠죠. 나에서 측정한 a의 무게는 자 a는 지금 일단은 중력 가속도가 6분의 g이겠죠. 그래서 6분의 g 곱하기 2mb겠죠. a가 b의 2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에서 측정한 b의 무게는 나에서 측정한 a의 무게보다 더 큽니다. 지금 나에서 다리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a가 달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같습니다. 다음은 3번 기억 티귿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물체가 운동하는 빠르기가 일정하고 운동의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물체의 운동하는 빠르기가 일정하게 변화하고 운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가속도가 크다는 것은 물체가 빠르게 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물체의 운동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비례한다. 자, 알짜임의 크기는 물체의 가속도와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제 그래서 플러스 질량이 있어야 합니다. 4번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물체 운동의 빠르기가 증가합니다. 5번 물체의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물체의 운동 빠르기는 점차 감소하여 결국 정지하게 된다. 자,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수직이라면 물체의 운동 방향만 변한다. 아니, 3번을 이제 어쨌든 가속도의 크기는 비례하는 게 맞기 때문에 F는 MA로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0.2초 간격으로 찍은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장난감 자동차의 가속도는 30cm/s 제곱이다. 0.2초마다 0.2초 간격이죠. 0.2초마다 30cm/ms씩 증가하고 있죠. 여기는 6cm. 간격이 12, 18, 24, 30인데 1초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곱하기 5를 하면 30, 60, 90, 120, 150이므로 증가하는 것이 30cm/ms입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150cm/s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장난감 자동차가 운동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을 가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귿 장난감 자동차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니은 티귿입니다. 44번입니다. 다음은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곳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처음 1초, 2초, 3초 때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각 위치 사이의 거리 b를 구하시오. 자, 시간 t초 동안 총 이동 거리는 2분의 1 at 제곱이므로 지금 t에 1초, 2초, 3초를 대입한다면 2분의 1 a 2a 이고 여기는 2분의 9a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곱하기 2를 해보면 1대 4대
9입니다. 자, 근데 이 1대 4대 9가 각 위치 사이 거리 b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리 b는 1초가 아니라 1, 3, 5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1대 3대 5 되겠습니다.